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 공병수 노무사 홍영기 노무사, 양선모 노무사입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저번 편에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 날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된 지 얼마 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사회적 이슈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그러시나요?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곤 했는데요.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10년이나 15년 이상 일하셨던 분들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 쪽으로는 거의 회사에서 중역이나 부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도 간혹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 중역이나 부장 정도 되시면은 높은 직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괴롭힘이라든지 왕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당할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요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보면은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지위뿐만이 아니라 관계 등에서 우위를 통한 괴롭힘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급자가 이제 당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상급자가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네요. 관계 등 우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거를 흔히 지위에 기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에 근거한 괴롭힘만 규정하는 게 되면은 현실을 반영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건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의 우위라는 거는 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습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들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영향력, 흔히 이제 뭐 누구누구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라인에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왕따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찾아오신 분은 직급이 부장이었는데 밑에 부하 직원들이 부장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 보고도 하지 않고 점심도 따로 먹고 회식 자리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앉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관계상 우위라는 거는 직장 내 뭐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관계에서는 우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급자, 하급자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 직원들까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 밖에 또 이제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려면 행위자 요건에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에 대해 해당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 업종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상관이 어려운 일만 시키고 청소구역이 지저분하다면서 계속 지적을 해서 상관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만 시켰다고 하지만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유발됐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은 딱 봐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제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아니면 누구누구는 왕따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배제를 시켜라 이래서 뭐 이런 등의 발언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그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좀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 종결은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그냥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하나 보내는 걸로 종결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한테 이제 조치 의무만 있을 뿐이지 뭔가 벌칙 의무는 그렇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신고서 하나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어느 정도 약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회사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서 신고를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정비가 잘 돼 있느냐, 이것도 문제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회사에 이제 신고서를 내서 뭐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 조치 의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고를 했는데 내부 조사나 조치가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냥 소환해서 그러지 말아라, 내부 규정을 잘 정비해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이런 거는 뭐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용자의 권리거든요, 인사병원권은. 그래서 법으로 제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한 규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규정을 왜 만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상급자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면 피해자나 신고자도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사실 피해자만 처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외진곳으로 인사발령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상정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산재보상을 받을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해고를 당했다거나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서 건의구제를 받을 때 보다 유리한 증거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님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체력이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실효성 같은 건 이제 뭐냐면은 실업급여를 이제 지금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 처우 받았을 때 혹은 해고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당 해고 등으로 이제 다툴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산재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